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제주도에 땅을 사두고 여러 건축업체와 상담을 하다가 평당 500만 원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한 건축업체의 매니저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사에는 한 1년이 걸리고 이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는 건축 매니저의 말에 귀가 솔깃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7억 원에 짓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마련을 위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집을 구해 가족들과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건축 매니저의 말과 달리 1년 넘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는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7억 원이라고 그래서 평당 500이라고 그래서 네. 다른 데하고 다 견적 비교해보니까 여기가 가장 저렴하게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2배로 뛰었어요. 14억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건데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네,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더니 건축 매니저가 하청업체를 통해 살 집부터 우선 짓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먼저 2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주택이 완공된 뒤 대출을 받아 지불하자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진행됐지만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 매니저와 하청업체 간 갈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됐고요. 대출까지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 업체에 건넸지만 아직도 2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업체는 지난 5월 준공된 해당 주택의 유치권을 행사해서 조만간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머문 집에서도 나와야 해서 가족들은 처가로 보냈고요. 지금은 혼자서 차량에서 5개월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네. 사실 지금 이 피해자분은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금 자체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처음에 7억에 계약을 했고 이 돈은 계속 불어나서 14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집을 짓는데 있는 돈 다 털어서 썼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력은 없는 것이고 네. 근데 하청업체가 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이 집을 나중에 경매 붙이겠다. 네. 이런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이거 정말 딱하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업체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경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공사 비용 그리고 그동안 거주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 정말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렇게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공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을 만큼 힘들다고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유치권에는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하청업체에서도 나름 억울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치권 소송에서는 보통 그 판사님들이 현장 검증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공사 현장에서 보는 게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맞아요. 있죠. 네. 그렇게만 해서는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이 안 돼요. 실제로 그 하청업체에서 그 건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건물 있죠.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유치권 행사에 대한 플랜카드만 붙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점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 건축을 소유하게 되실 분께서 좀 많이 탈환을 하시고 그리고 힘드셔도 조금씩 그거를 다른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완성을 시켜 가셔야지 건축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